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외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과정까지 어떤 결과를 보면 마치 그거는 하나의 스포츠를 아마추어 수준에서 프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스포츠를 할 때 아마추어 수준에서 프로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는 과정상 재능이나 어떤 능력치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상당히 그 분야를 좋아해야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스포츠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육상이다 그러면은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스포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m 선수가 뭐 400m 계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능력치 또는 400m씩 달리는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얘기예요. 중거리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아, 훨씬 더 하기 수월하다? 운동을 하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종목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은 운동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뭐 지구력, 스태미나 그런 어떤, 어, 파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사용하는 어떤 근육이나 어떤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하지만 이 스포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어를 접하는 과정을 보면 뭐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행을 뭐 한 나라만 여행한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 기준 국내야 모국어를 사용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접하게 되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접하게 되고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어를 접하게 되는 게 이제 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어를 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외국어에 조금 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정도의 아마추어 수준에서 프로 수준으로 가는 스포츠만큼이나 외국어를 공부해서 활용을 할 정도의 그 능력이 된다라는 어떤 좀 경험치라든지 결과가 나온다면 뭐 공부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 자기 동기부여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에 대한 노력은 육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만 언어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죠. 연습. 뭐 말하기가 있고 듣기가 있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 가능하다면 네, 일단 중요한 요소는 스포츠와 외국어 공부하는 것을 비교를 한 거고, 외국어 공부가 제2언어로 넘어가는 것, 스포츠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것처럼, 어, 사실 프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고 해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직업을 다 갖지는 않죠. 뭐, 열려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원해야만 또 그걸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음,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취미 활동으로 또 외국어를 공부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냥 아마추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언어 전문가 수준에서 언어 전문가 수준에서 그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그 외국어를 습득하느냐인데, 후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그냥 아마추어 수준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의사소통 문제에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유롭진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국어라는 게 그냥 생활에 필요한 아주 제한적인 정도를 하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그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그 노력과 어떤 훈련이 들어가서 이제 스포츠에서 프로의 수준까지 갖고 프로로서 만약에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 외국어를 제2 언어로 사용을 할 정도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아카데믹한 부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필요로 하는 그 세계를 넓히거나 이런 과정이라면 성공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언어를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다른 언어를 공부할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가 마치 스포츠에서 내가 축구를 하다가 이제 축구를 잘하는 프로 선수가 수영을 내가 도전을 하는 것과 같은 것. 만약에 이제 그 같은 언어 계였다 그러면 축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럭비를 한다거나 축구와 비슷한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언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말요 달리기에서 육상을 할 때 이제 육상 선수가 육상 안에서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를 한다거나 할 때 이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어, 실력을 다뤄야 할 때는 원래 단거리 선수보다는 잘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스포츠로 비교하는 과정이니까 언어 배우는 것을 아, 하나의 그 언어를 공부해서 의사소통이 된 경우에 다른 언어,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목표 설정을 하고 더 빨리 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뭔지, 물론 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제2 언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AI를 활용한 부분으로 외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 정도 되면 코치가 따라붙죠. 트레이너라든지 그걸 분석해주고 하는 정도의 어떤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2 언어로 공부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전공을 하면서 내가 그 전문적인 어떤 스텝이나 교수나 그런 시스템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바람직한 부분인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나 그런 내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개인 교습을 받는다거나 그 외에도 AI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족했던 부분,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부분을 더 빨리 아, 시간을 절약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로 외국어 공부해서 제2 언어로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외국어를 제2 언어로 공부하는 과정을 스포츠 선수가 다른 스포츠 비슷한 종류 또는 다른 스포츠로 그 전환해서 했을 때의 그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외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것이 스포츠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정도의 능력과 그다음에 하나의 외국어를 제2 언어로 공부한 사람이 다른 외국어를 선택해서 제2 언어로 공부하는 것은 마치 스포츠 프로 선수가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어, 그 스포츠를 잘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효과, 효율, 시간 절약 등을 아, 얻을 수 있고, 또한 외국어를 제2 언어로 공부할 때 AI를 활용하면 아주 더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AI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나름 좋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약간 예측 반 또는 예측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나오는 거가 조금 상당히 흥미롭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외국어 학습과 스포츠의 비유, 제2 언어 학습, 그리고 AI 활용 효과.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 언어를 자신의 사고와 표현의 도구로 두는 과정이다. 특히 제2 언어 수준으로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 언어 학습과 스포츠 평행도죠. 기본 체력 훈련, 기초 기술 익히기, 발음 단어 문법, 기본 회화 학습, 경기 경험을 쌓으며 실전 강화, 기업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합 훈련, 전문 코치와 함께 전략적으로 실력 향상, 언어를 실제 업무, 연구 생활에 자유롭게 활용으로 담기. 스포츠에서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재능, 흥미, 꾸준한 훈련, 전문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집중적인 연습과 목표 중심 학습 설계가 필수적이다.
제2 언어에서 또 다른 외국어로 스포츠 종목 전환의 비유. 하나의 외국어를 제2 언어로 습득한 사람이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예시 비유. 단거리 선수가 숨고리 전환, 비슷한 교육 기술 활용, 즉 영어를 배운 사람이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경우, 축구 선수가 수영으로 전환, 기초 체력을 있지만 방식은 다른, 즉 영어를 배운 사람이 한국어나 베트남어처럼 구조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경우, 장점. 학습의 과정과 전략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목표 설정과 자기 피드백이 빠르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이점. 언어 간 구조적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계, 문법, 어순, 발음 등을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AI 활용, 언어 학습의 코치 시스템. 스포츠의 프로 선수가 트레이너, 코치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듯 AI는 제2 언어 학습자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 코치 역할을 한다. 스포츠의 코치, 선수의 체력 기술 분석, 언어 학습의 AI, 발음 문법, 어휘 말하기 패턴 분석, 훈련 계획 설계, 학습자 맞춤 커리큘럼 제공, 실시간 피드백, 음성 인식 자동 조정, 실시간 대화 연습, 경기 후 복귀, 학습 리포트와 진전 분석, AI를 활용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개인화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즉 스포츠에서 코칭 시스템을 언어 학습에 구현하는 것이다. 제2 언어 학습의 의미와 가치,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서 전문적인 언어 능력, 프로 수준, 언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자기 표현력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제 언어로 익힌 외국어를 통해 비즈니스, 학문, 문화교류, 자기계발 등 새로운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하나의 언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언어로의 전이 효과 덕분에 새로운 언어 학습의 효율이 극대화된다. 결론, 언어는 지적 스포츠다. 외국어 학습은 두뇌의 스포츠다. 스포츠 선수들은 꾸준히 훈련하고 AI 코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완하며 하나의 언어를 넘어 또 다른 언어로 확장하는 과정은 인간의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적 성장의 예정이다. 유라. 제2언어 학습 아마추어 프로로 가는 성장의 과정. 또 다른 외국 학습 프로 선수가 새로운 종목 도전. AI 학습 활용, 개인 맞춤 코치 시스템. 결과, 시간 단축, 효율 극대화, 자기 성장 실현. 등